안녕하십니까, 조한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화학의 2회 215조 괄호 3번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괄호 3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산의 Ka와 그 약산의 짝염기의 Kb 값의 곱은 그 온도에서의 Kw 값과 같다라고 하는 것,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여러분들 교재 199쪽에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물을 분해하여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합니다. 그 반응의 평상수를 아모늄 이온의 Ka라고 합니다. 그것의 짝염기인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의 평상수를 Kb라고 합니다. 이 두 반응을 더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죠. 좌변에서 암모늄 이온, 우변에서 암모늄 이온, 좌변에서 암모니아, 우변에서 암모니아를 소거하게 되면은 H2O 두 개가 반응하여서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위의 두 반응의 평형상수를 더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의 두 반응의 평형상수의 곱이 바로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됩니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위의 반응의 평형상수 Ka 곱하기 Kb가 되고, 이 Ka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Ka입니까?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것의 Ka죠. 그리고 Kb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의 Kb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봤더니 이것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과 똑같죠.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의 평형상수는 바로 KW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약산의 Ka와 그 약산의 짝염기의 Kb 값의 곱은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하게 되겠죠. 일반화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서 마이너스 상용력을 취하면은 pKa 더하기 pKb는 pKw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모든 온도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5도씨에서 KW 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그러므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상용력을 취하게 되면 pK 더하기 pKb는 14.0 또는 14라고 하는 저 값을 만족하게 됩니다. 저것은 모든 짝산 짝염기 관계에 대해서 다 적용될 수가 있는 식들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16페이지를 보면은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 표는 수용액에서 몇 가지 화학종의 산해리 상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F 그리고 암모늄 이온과 HCn과 암모니아가 있고, 이것의 Ka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센 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센 산이 누굽니까? HF가 가장 크죠. 가장 센 산. 두 번째로 센 산이 아세트산.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두 개의 물질은 Ka 값이 비교적 작은 것이고, 산 중에서 약산들은 약산인데 가장 약한 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HF가 가장 센 산이고, 두 번째로 아세트산이고, 그리고 암모늄 이온과 HCN 중에서도 HCN이 약간 더 센 산이면서 두 개 모두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산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Ka 값의 범주가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절대적인 약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대적인 약산인 물질을 수용액 쪽에 이용해서 했을 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요, 그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은 그 절대적인 약산의 산이온화 상수 Ka 곱하기 절대적인 약산의 농도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표의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0.1몰 농도의 HF 수용액에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해설 내용으로 바로 가시면은 여기 HF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약산이기 때문에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은 이렇게 루트 Ka 곱하기 HF의 초기 농도로 구합니다. 0.10몰 농도이고 Ka가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이것은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여기에 10을 곱하는 대신에 여기 또 1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나타나고, 루트 63은 약 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마이너스 3승, 즉 0.0080몰 농도고,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은요
0.010몰 농도보다 더 작은데 보기 기억에서는 더 크다라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 기억의 보기 내용이 틀렸습니다. 니은 0.1몰 농도의 시아나 암모늄 수용액은 염기성이냐 산성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시아나 암모늄 이 물질은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은 어떤 음이온과 결합하더라도 항상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암모늄 이온이 수용액 중에 존재하고 시아나 이온이 수용액 중에 존재하겠죠. 똑같은 물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0.10몰 농도이면 시아나 이온도 마찬가지로 0.10몰 농도로서 그 농도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보다는 H+가 한 개 더 많죠. H+를 받을 수는 없지만 H+는 수용액 중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시아나 이온은 H+를 줄 수는 없고 H+를 받을 수 있는 자리만 있겠죠. 따라서 각각이 가수분해 반응, 즉 물을 분해하는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암모늄 이온은 물에게 H+를 줘서 히드로늄 이온으로 바꾸고 자기는 암모니아로 변화가 됩니다. 시아나 이온은 H2로부터 H+를 받아서 자신은 HCN이 되고 H2는 H+를 줌으로써 수산화 이온이 되겠죠. 자, 위의 반응의 평상수가 크냐, 밑의 반응의 평상수가 크냐에 따라서 생성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크냐,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크냐로 결정할 수가 있고 둘 중에 큰 것이 나머지 작은 것들을 상쇄하고도 용액을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암모늄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때 평상수 값이 여기서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주어져 있죠. 시아나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이 반응의 평상수는 KB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값이 여기서는 아직 나타나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던 대로 HCN의 KA와 그것의 짝 염기인 시아나 이온의 KB 값은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져가고 여기서는 25도씨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즉 KW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걸로 생각하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HCN의 K 값이 표에 보면은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아나 이온의 KB 값은 이 값 나누기 이 값이 되겠죠. 이렇게 봤더니 이 값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주어져 있어요. 시아나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할 때 평상수는 시아나 이온의 KB 값이고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리고 암모늄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때 평상수는 암모늄 이온의 KA인데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이미 표에 주어져 있죠. 두 개의 평상수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은 밑에 것이 더 커요. 밑에 것이 평상수가 더 크다는 것은 위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히드로늄 이온보다 밑에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수산화 이온의 농도값이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수산화 이온이 히드로늄 이온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용액의 기성은 염기성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염기성이라고 하는 미연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입니다. 0.10몰 농도의 아세트산 소듐 수용액은 0.10몰 농도의 시아나 소듐 수용액의 pH보다 크냐 작으냐 질문을 하고 있죠.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은 어떤 음이온과 결합해도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 아세트산 소듐이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면은 아세트산 이온을 생성하고 소듐 이온을 생성하는데 소듐 이온은 용액의 액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NaCn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두 물질 모두 0.10몰 농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NaCn도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가 되어서 소듐 이온 따로, 시아나 이온 따로 생성할 때 일단 100% 이온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아세트산 이온 0.10몰 농도, 여기도 더 이상 NaCn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시아나 이온 0.10몰 농도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 물질들에 대해서 누가 더 센 염기냐 센 산이냐 하는 것은 Ka, KB를 따져가지고 계산해 볼 필요가 없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세트산과 HCN을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센 산입니까? 예, 아세트산 쪽이 Ka가 더 크죠.
Ka가 더 크다는 것은 더 센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트산에서 이온화되어서 생성되는 짝염기는 아세트산 이온, HCN이 H+를 떼내서 생성되는 음이온은 시아나이온. 이 중에서 누가 더 센 염기냐면은 더 센 산의 짝염기일수록 더 약한 염기이고 더 약한 산의 짝염기일수록 더 센 염기죠. 그래서 시아나이온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염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세트산 이온보다는 시아나이온이 더 센 염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센 염기. 이 염기성 물질은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수산화이온을 생성하는데 아세트산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이온을 생성할 때 농도보다는 시아나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이온을 생성할 때 그 농도가 더 크죠. 수산화이온을 더 많이 생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센 염기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염기 성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pH 값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pH 값이 누가 더 높으냐라고 봤더니 시아나이온이 아세트산 이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표현되어 있죠. 아세트산 이온이 시아나이온보다 더 pH 값이 높다라고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티그사 설명 내용이 틀렸습니다. 예제에서는 보기 기억 니은 티그 중에서 니은만 옳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17쪽을 보십시오. 산이온화 상수 Ka와 이온화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 HA가 물을 분해하여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합니다. 이 반응의 평상수를 산이온화 상수 Ka라고 하죠. HA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산으로 표시되고 있고, HA의 초기 농도 값이 대문자 C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도입니다. 항상 어떤 물질이든지 자기 이온화도에 비례하는 만큼 이온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HA 초기 농도가 C였고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직 HA가 이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짝염기인 A-도 제로, 히드로늄 이온도 농도가 제로였어요. 평형 상태인 최종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이 농도가 감소가 될 텐데 얼마만큼에 비례해서 이온화도에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알파 C만큼 감소하고 개수비가 1대 1대 1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파 C만큼 증가되고 히드로늄 이온도 알파 C만큼 증가가 되죠. H2는 지배적으로 많은 용매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무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최종 상태에 도달했을 때 초기 상태에서 변화량을 더하면은 그 최종 상태에서의 농도가 됩니다. 여기서는 C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C 해서 C로 묶어내면 이렇게, 그리고 각각이 알파 C만큼 나타났죠.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여기서는 0이라고 하지 않고 약 0이라고 한 것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에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극미량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0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약 0이었다라고 하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를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HA의 농도분에 그것의 짝염기 A-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수의 비율을 나타내면 그것을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하죠. HA 농도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짝염기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이 각각 알파 C로 표시가 됐죠. 자, 이까지 표시가 됐는데 강산인 경우에는요, 이온화도 값이 거의 1에 육박이 됩니다. 거의 1이기 때문에 1 빼기 알파, 즉 1 빼기 거의 1에 가까운 수 하게 되면은 거의 0에 가까운 수가 되고, 우리가 0에 가까운 수가 품목이 있을 때는 무시할 수는 없죠.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 평형상수가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단지 여기서 더 이상 근사를 써서 간단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HA라고 하는 것이 약산인 경우에는 이온화도 값이 1보다 훨씬 작죠. 1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1 빼기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가 1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 값이 근사적으로 거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모가 거의 1이 되면은 결국 평형상수 Ka라고 하는 것은 알파 제곱 C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시하고 난 다음에 양변을 초기 농도 C로 나눠주게 되면은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C분의 Ka로 나타납니다. 또 양변을
제곱근을 값을 취하게 되면은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루트 C분의 KA가 되고, 원래 제곱근 값을 취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만 이온화도 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약산의 경우에는 이온화도가 루트 C분의 KA가 나왔습니다. 약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됐는데 약염기에 대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제 문제를 풀었었어요. 약염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루트 초기 농도 분의 KB가 되면은 이 약염기의 이온화도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산에서 뭐를 구하라고 하느냐?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최종 상태가 평형 상태고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냐?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은 알파 곱하기 C인데 알파가 얼마입니까? 루트 C분의 KA. 약산인 경우는 루트 C분의 KA, 약염기인 경우에는 루트 C분의 KB인데 여기서는 히드로늄 이온이라는 것은 지금 약산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이 루트 C분의 KA고 곱하기 C로 나타나죠. 따라서 이 값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루트 KA 곱하기 초기 농도가 나오죠. 어떤 산이 약산인 경우에 그 산의 초기 농도가 주어지고 KA가 주어지면은 그 산의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은 바로 루트 KA 곱하기 초기 농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어떤 물질이 약염기라고 하면은 그때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예, 히드로늄 이온이 아니라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 218쪽에 정리가 되어 있죠. 약염기인 경우에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그 약염기의 KB 곱하기 염기성 물질의 초기 농도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산에 대해서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고 약염기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218쪽에 괄호 7번의 세 번째 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7쪽의 내용에 보면은 이번에는 해리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온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온화도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또 해리도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은 해리 100분율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온화 100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산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볼까요? HA라고 하는 것이 이온화가 되는데 원래 이 약산성 물질이 100개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2개가 이온화가 되면은 결국 100개 중에서 실제로 이온화된 것의 개수, 이것이 바로 이온화도이죠. 개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용액 중에서는 농도로 표현하죠. 처음에 이 산성 물질의 농도가 얼마 있는데 실제로 이온화된 것의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온화도 또는 해리도가 되고 이 값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은 해리 100분율, 이온화 100분율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온화도 알파 값인데 이것은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이온화되냐는 것이고 일종의 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온화도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나타냅니다. 약산인 경우에는요, 이온화도가 1보다 훨씬 클 거다. 1보다 훨씬 작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약산이 아니라 이번에는 강산이다라고 하면은 이온화도가 거의 1에 육박하겠죠. 왜냐면은 100개가 수용액 중에 이용이 되면은 강산은 100% 모두 이온화되기 때문에 100개만큼 이온화되고 100분의 100 하면은 이온화도 값이 1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강산은 이온화도가 거의 1 정도고 약산은 이온화도가 1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라고 쉽게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17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해리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산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특히 약산인데 약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온화도는 루트 C분의 KA로 나타났어요. 초기 농도가 묽으면 묽을수록 초기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분모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온화도 값은 커지게 되겠죠. 또 어떤 약산은요. KA가 전체적으로 작긴 하지만 다른 약산에 비해서는 클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교재 216쪽을 보면은요. HF라고 하는 약산의 KA는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또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약산의 KA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약산이라도 Ka 값이 제각기 다 다르죠. 그때 Ka가 동일한 농도라 할지라도 Ka가 크면 클수록 이온화도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인데 모든 약산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약산들이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 반응을 하는 것이 흡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중에 만일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라고 제공을 하겠죠. 자, 어떤 약산이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 평형 반응하는 것이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흡열 반응이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형 상수가 커지겠죠. 따라서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산의 평형 상수가 더 커져서 이온화도 값이 클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도와 해류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요, 초기 농도, 그리고 그 산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른 Ka, 그리고 산이 이온화 평형 반응하는 것이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는 것을 따져가지고서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약산의 이온화도라고 하는 것은 루트 C분의 Ka입니다. 약염기의 이온화도는 루트 C분의 KB 값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8쪽 수용액의 농도로부터 우리가 pH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수용액의 농도로부터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pH 값으로부터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p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상용로그의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입니다. 그러므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상용로그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이퀄 마이너스 pH가 될 테고, 양변을 모두 10의 상용로그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pH승으로 고칠 수가 있죠. 상용도는 이 아래쪽에 10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거돼서 결국 왼쪽에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히드로늄 이온만 남겠죠. 그러므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pH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그 수용액의 pH 값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HCl과 같은 강산의 경우는요, 그것이 0.10몰 농도로 용해됐다고 했을 때 100% 이온화가 되어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서 존재합니다. 즉 H 플러스가 0.10몰 농도가 되고 염화이온이 0.10몰 농도가 되죠. H 플러스는 수용액 중에서 바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HCl과 같이 H 플러스를 한 개 내놓을 수 있는 1양성 자산인 강산은 그것의 초기 농도가 바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라는 거죠. 그리고 1양성 자산인 약산, 아세트산과 같은 또는 HF와 같은 1양성 자산인 약산인 경우에는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구했던 대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루트 Ka 곱하기 그것의 초기 농도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산성 물질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죠. 그러면은 염기성 물질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면은 처음에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죠. 어떤 수용액에 pOH 값이 주어지면은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OH승, 그리고 NaOH와 같이 그 물질 한 개당 수산화 이온을 한 개 내놓을 수 있는 강염기성 물질이라면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바로 NaOH의 초기 농도하고 똑같겠죠. 또 암모니아나 메틸아민과 같은 1염기성 물질인 약염기성 물질이라면은 그것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구하려면 루트 KB 곱하기 초기 농도를 구할 수 있죠. 산에 대해서 적용했던 것처럼 염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하면 되고, 이 공식들은요, 특히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 공식들은 산염기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서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218쪽 아래쪽을 보면은 다양성 자산의 산 이온화 상수값이 나와 있습니다.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 한 개당 H 플러스를 한 개 내놓을 수 있는 1양성 자산입니다. HF도 이 분자 한 개당 H 플러스 한 개 내놓을 수 있는 1양성 자산이죠.
HCl도 이 분자 한 개당 H 플러스를 한 개 내놓을 수 있는 1양성 자산입니다. 그런데 탄산 분자의 경우에는 H 플러스를 2개까지 내놓을 수 있는 2양성 자산이죠. 이렇게 H 플러스를 2개 이상 내놓을 수 있는 산을 다양성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탄산이 물과 반응을 해서 물을 히드로늄 이온으로 바꿨어요.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H 플러스를 제공하고 나면 탄산은 탄산수소 이온으로 변화가 되죠. 탄산수소 이온이 추가적으로 물을 분해를 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수도 있죠. 탄산수소 이온이 H 플러스를 주게 되면 자신은 탄산 이온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탄산 분자가 산 이온화 반응을 2번을 해서 탄산 이온까지 변화가 되세요. 첫 번째 산 이온화 상수이기 때문에 Ka1, 두 번째 산 이온화 상수이기 때문에 Ka2라고 표현을 하죠. 자, 뼈대 구조를 기준으로 볼까요? 탄산 이온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H 플러스 한 개 더 결합되면 탄산 수소 이온, 또 한 개가 더 결합되면 탄산 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적어도 탄산 이온은 H 플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산이 아니에요. 두 물질이 산인데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H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더 센 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산 분자는 더 이상 H 플러스를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탄산 수소 이온은 H 플러스를 한 개 받을 수 있고 탄산 이온은 H 플러스를 2개 받을 수 있죠. 염기성 물질이죠. H 플러스가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적으면 적을수록 H 플러스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센 염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탄산 수소 이온보다는 탄산 분자가 더 센 산이고요. 그리고 또 염기로 따지면은 탄산 수소 이온보다는 탄산 이온이 더 센 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H 플러스가 더 많을수록 더 센 산이죠. 또 더 센 산의 짝염기일수록 더 약한 염기, 상대적으로 더 약한 산의 짝염기일수록 센 염기다라는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반응을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 반응이 나오고, 자, 하여튼 2개 이상의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이 나오면은 전체 반응의 평상수는 더한 반응의 평상수의 곱이죠. 따라서 이 전체 반응의 평상수는요, 이 반응의 평상수 Ka1과 이 반응의 평상수 Ka2의 곱수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센 산이기 때문에 이 반응의 평상수가 더 커요. 더 약한 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이온을 생성하는 산이온화 상수 Ka2는 상대적으로 더 작겠죠. 그래서 다양성자산은요, Ka1에서 Ka2, Ka3로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러분들 여기서 깨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탄산 이온이 탄산 수소 이온보다는 더 센 염기죠. 더 센 염기라는 것은 뭐가 더 커요? 염기 이온화 상수 Kb 값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여기 밑에 식을 보면은 탄산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할 때 평형상수 Kb, 탄산 수소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할 때 평형상수 Kb라고 하는데, Kb1이 누가 붙냐면은 더 센 염기, 탄산 수소 이온보다는 탄산 이온이 더 센 염기이고, 더 센 염기의 지금 여기서는 같은 뼈대 구조예요. 같은 뼈대 구조에서 더 센 염기에 대해서 Kb1이 붙고, 그거보다는 약한 염기, 여기서 H 플러스가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더 약한 염기가 되는데, 더 약한 염기의 Kb가 Kb2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자산의 경우에는요, H 플러스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센 산이고, 그것의 Ka1, 그 다음에 Ka2, K3 되고, 또 이런 시리즈에서 같은 뼈대 구조에서 나오는 염기성 물질에서는 H 플러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센 염기가 되고, 더 센 염기니까 Kb1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Kb1 또 H 플러스가 더 결합되면 Kb2, Kb3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8쪽에 이어서 계속 여기 다양성자산에 의해서 인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산은 한 분자당 H 플러스를 3개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자산 중에서도 3양성자산이라고 하죠. 인산이 첫 번째 산 이온화 반응을 통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1, 그때 생성된 H 플러스 한 개 떨어진 인산 2수소 이온이 또 물을 분해하여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때 평상수를 Ka2,
또 인산 수소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자신은 인산 이온이 되고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때 평상수를 Ka3라고 합니다. 뼈대 구조는요. 인산 이온이죠. 인산 이온. 인산 이온에서 H 플러스가 한 개 더 결합되어서 마이너스 2가 인산 이수소 이온 는 인산 수소 이온에서 H 플러스 한 개 더 결합되고 여기서 또 H 플러스 한 개 더 결합되면은 인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인산 시리즈 뼈대 구조는 인산 이온부터 시작되는데 인산 이온은 H 플러스가 없죠. 따라서 산이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것들만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인데 어디로 가면 갈수록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H 플러스가 많을수록 더 센 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염기성 물질을 볼까요? 여기 인산 분자는 더 이상 H 플러스를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산 이수소 이온은 H 플러스 한 개 결합할 수 있는 염기죠. 인산 수소 이온은 H 플러스 두 개 결합할 수 있는 염기죠. 인산 이온은 H 플러스를 세 개 결합할 수 있는 염기예요. 그래서 이 물질들은 모두 염기인데 어디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염기냐면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센 염기라고 하는 것은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H 플러스가 더 작다. H 플러스의 개수가 더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 219쪽을 보면은요, 다양성자 산들에 대해서 K1, K2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볼까요? 탄산, 프탈산, 옥살산, 아황산, 황산은 이양성자산인데 특히 여기서 황산은요, 이양성자산임에서 처음부터 얘는 절대적인 강산이죠. 그러니까 H 플러스를 한 개 내놓을 때는 100% 이온화되는 강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첫 번째 산의 이온화 상수는 굉장히 큰 값을 나타냅니다. 10의 3성보다 더 커요. 그리고 아무리 처음부터 강산이라도 가면 갈수록 이 Ka1에서 K2로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지겠죠. 탄산, 프탈산, 옥살산, 아황산 이런 것들은 처음에 K1을 값을 봤더니 약산이고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지면서 점점 K2, K3로 변화가 되는데 그때 K1에서 K2로 가면 갈수록 더 약한 산. 왜? H 플러스를 처음에 떼내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은 H 플러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능력이 그만큼 약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Ka 값이 더 작아지더라. 인산은 3양성자산이기 때문에 Ka1은 10의 마이너스 3성 5도인데 그리고서 H 플러스 한 개 떼주고 나면 이제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2개 남았을 때 산이온화 상수 10의 마이너스 8성. 또 하나 더 떼주세요. 몇 개 남았습니까? 1개 남았죠?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요. 처음에 이것들이 약산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K1 다음에 K2가 대략 얼마 정도 작아집니까? 대략 10의 4승이나 10의 5승분의 1 정도로 작아지죠. 10의 4승분의 1, 10의 5승분의 1로 작아지고 이것이 모든 산이 똑같은 건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K1보다 K2는 10의 4승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양성자산 내에서 Ka와 그것의 짝염기의 KB 값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산이 물을 분해하는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자신은 탄산 수소 이온이 되었습니다. 그때 산 이온화 상수를 Ka1이라고 하죠. 탄산 수소 이온이 물을 분해하는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자신은 H 플러스를 주고 나면 탄산 이온이 됐죠.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2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탄산 이온이 가장 센 염기예요. 탄산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고 자신은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탄산 수소인이 돼요. 그 반응의 평상수를 Kb1이라고 합니다. 탄산 수소 이온이 또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고 자신의 H 플러스를 받으니까 탄산 분자가 되죠. 그때 반응의 평상수를 Kb2라고 합니다. 이것 두 개가 서로 짝산짝의 관계죠. 탄산 분자의 Ka1과 탄산 수소 이온의 Kb2의 곱선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합니다. 또 이것 두 개가 짝산짝의 관계예요. 탄산 수소 이온의 Ka 그리고 탄산 이온의 Kb의 곱선 Kw 만족하고 이런 식으로 식이 만족되겠죠. 인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산과 인산 이수소 이온은 짝산짝음기 그리고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이온의 관계도 짝산짝음기 마지막으로 인산 수소 이온과
인산 이온의 관계도 짝산짝은기. 그래서 인산과 인산 이수소 이온의 각각 Ka와 Kb 값은 이렇게 나타내고 두 개 곱선 가운데에서의 KW죠.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의 Ka와 이것의 Kb의 관계가 또 곱하게 되면 짝산짝은기 관계이기 때문에 가운데에서의 KW. 그리고 인산 수소 이온과 인산 이온의 각각 Ka와 Kb의 곱도 가운데에서의 KW를 만족하게 됩니다. 다양성자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내용을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인산과 인산 이수소 이온은요. 두 개가 섞이면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반응해봐야 인산이 H 플러스를 주면서 인산 이수소 이온이 되고 인산 이수소 이온이 H 플러스를 받으면서 인산이 되니까 생성물이 똑같잖아요. 따라서 알짜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짝산짝은기 관계가 섞였을 때는 서로 반응하지 않죠. 또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이 섞였을 때도 짝산짝은기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응해봐야 똑같은 물질로 변화가 되는 거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산 수소 이온과 인산 이온도 짝산짝은기 관계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은 섞여서 반응을 해봐야 알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물질인 인산과 인산 수소 이온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반응의 평상수는 꽤 크고요. 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물질과 이 물질이 서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산은 H 플러스를 주면 인산 이수소 이온 되죠. 인산 수소 이온은 H 플러스를 받으면 인산 이수소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반응하면 모두 인산 이수소 이온을 생성하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인산 이수소 이온과 또 한 단계 건너뛴 인산 이온. 요거 두 개는 H 플러스가 두 개나 차이 나니까 짝산짝은기 관계 아니죠? 두 개가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예, 반응합니다. 인산 이수소 이온은 산으로서 H 플러스를 주면 더 인산 수소 이온으로 바뀌죠. 인산 이온은요, 염기로서 H 플러스를 받으면서 인산 수소 이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이 반응하게 되면은 이 물질로 변화가 되겠죠. 만일에 인산 분자와 여기 인산 이온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산 분자는 인산 이온에게 이 수소 이온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될 테고 여기 인산 이온은 H 플러스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몰 대 몰로 반응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219쪽 제일 아래쪽에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220쪽입니다. 표는 25도씨에서의 몇 가지 산의 산해리 상수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탄산은 이양성 자산이죠. Ka1 그리고 두 번째 산의 이온화 상수 Ka2고 첫 번째 산의 이온화 상수보다는 두 번째 산의 이온화 상수가 더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 이양성 자산인데 황산은 절대적인 강산이죠. 첫 번째 산 이온화 반응은 100% 이온화 반응합니다. 두 번째 산 이온화 반응은 부분적으로 이온화 반응하죠. 평형상수가 10-2승5도입니다. 인산은 3양성 자산입니다. Ka1보다 K2가 작고 K2보다 K3가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질문을 보면은 이 자료를 이용해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0.1몰 농도의 NaHCO3의 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물질은 소듐 이온과 탄산 수소 이온이 서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소듐 이온과 탄산 수소 이온이 서로 결합하고 있을 때 100% 이온화되죠.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은 어떤 음이온과 결합하더라도 100% 이온화됩니다. 소듐 이온이 0.1몰 농도이고 탄산 수소 이온이 0.1몰 농도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은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어요. 용액의 액성에, 즉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탄산 수소 이온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탄산 수소 이온은요, H 플러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H 플러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염기로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탄산 수소 이온이 산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을 분해를 하게 되고 자기가 산이기 때문에 H+를 줬죠. 자기는 탄산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물은 H+를 받았기 때문에 히드로늄 이온으로 변화가 되죠. HCO3 -1가 이온, 탄산수소 이온이 만일에 염기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면은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될까? 수용액 중에서 자기가 염기라는 것은 물로부터 H+를 받겠죠. 자기는 탄산 분자로 변화가 됩니다. 물은 이렇게 H+를 주고 나면은 뭘로? 수산화 이온으로 변화가 되겠죠. 자, 용액의 액성에서는요. 생성물 중에 있는 히드로늄 이온이 많으냐, 생성물 중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 많으냐, 또는 생성물 중에 히드로늄 이온만 있으면은 여기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산성이에요. 생성물 중에 수산화 이온만 있으면은 여기에 누가 있거나 상관없이 이것은 염기성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탄산수소 이온이 산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해서 히드로늄 이온도 생성될 수 있죠. 염기로서의 작용을 해서 수산화 이온도 생성할 수 있잖아요. 산으로 작용했으면은 탄산수소 이온의 산이온화 상수. 자, 탄산 분자의 산이온화 상수는 Ka1이고요. 탄산수소 이온의 산이온화 상수는 Ka2이죠. K2가 여기서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탄산수소 이온이 염기로 작용해서 물을 분해를 해서 수산화 이온으로 만들었어요. 수산화 이온을 만들었고 이때 평상수 KB 값이 얼마냐는 것이죠. 자, Ka가 크냐 KB가 크냐에 따라서 히드로늄 이온이 높을지 수산화 이온이 높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탄산수소 이온의 KB는 안 나와 있어요. Ka, 탄산 분자의 Ka1과 Ka2만이 나와 있죠. 근데 이 KB 값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늠할 수 있어요. 탄산 분자의 뭐가 있냐면은 Ka가 있거든요. 탄산 분자의 Ka와 그것의 짝 염기가 탄산수소 이온이잖아요. 탄산수소 이온의 KB에 곱슨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하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우리는 25도씨로 가정해서 러프리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25도씨라고 가정하면은 KW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탄산수소 이온이 물을 분해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이 KB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KB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 탄산 분자의 Ka는 지금 탄산 분자 완전한 상태죠. 첫 번째 산이온화 반응 바로 Ka1이거든요. 이 값이 얼마냐?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나타나져 있죠. 그러면은 탄산수소 이온의 KB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 계산할 수가 있겠죠. 대충 이 값은 2. 얼마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2.1보다는 좀 크겠죠. 그래서 2. 얼마 곱하기 4.3 하면은 바로 12로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2.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과 이걸 곱하게 되면은 바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즉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탄산수소 이온은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산으로 작용해서 생성되는 그 반응의 평상수보다는 염기로서 작용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할 때 이 반응의 평상수가 더 크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보다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수산화 이온이 이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상쇄하고도 용액의 액성은 뭘로 만들 거라고요? 염기성으로 만들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기억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0.1몰 농도의 황산 수용액에서의 H+ 이온의 농도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황산은 100% 이온화되는 절대적인 강산이었어요. 따라서 H2SO4가 첫 번째 산 이온화 반응하는 거. H2SO4가 일단 100% 이온화되고 보겠죠. 그렇게 하면서 H+와 황산 수소 이온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이것의 농도가 0.10몰 농도니까 더 이상 황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H+가 0.10몰 농도 그리고 황산 수소 이온이 0.10몰 농도만큼 존재하겠죠.
그리고 황산수소 이온이 추가적으로 산이온화 반응을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산이온화 반응을 해서 자신은 황산 이온으로 변화될 때고 히드로늄 이온, 즉 H+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될 텐데 두 번째 산이온화 반응은요. Ka2인데 그 값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이 반응의 평상수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 황산 수소 이온 0.10몰 농도로부터 100% 이온화 반응할 텐데 100% 가요? 부분적으로 가요? 부분적으로 가겠죠. H+가 원래 0.10몰 농도가 있었어요. 이 이온화 반응에 의해서 0.10몰 농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100%또 가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0.10몰 농도가 생성되겠지만 부분적으로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이온화 반응하고서 여기에 조금 더 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값은요. 100% 이온화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수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죠. 그래서 이 값은 적어도 100% 이온화 되면은 0.20인데 100% 이온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20몰 농도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0.20몰 농도라고 니은에서는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니은의 보기 내용은 틀렸습니다. 디귿 0.1몰 농도의 인산 소듐 수용액의 pH 그리고 0.1몰 농도의 탄산 소듐 수용액의 pH와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비교를 하고 있죠. 초기 농도가 0.10몰 농도로 동일합니다. 인산 소듐. 그리고 또 초기 농도가 0.10몰 농도로 동일한 탄산 소듐 수용액으로 나타나죠. 이거 100% 이온화되면 소듐 이온 다 사라지고 소듐 이온은 용액 액성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인산 이온이 0.10몰 농도이죠. 또 이것도 100% 이온화되면은 탄산 이온이 0.10몰 농도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인산 이온도 H+를 줄 수 없는 오로지 염기로서만 작용할 수가 있어요. 탄산 이온도 H+를 줄 수 없는 오로지 염기로서만 작용할 수가 있는데 누가 더 센 염기냐? 인산 이온이 더 센 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산 이온이 더 센 염기이고 더 센 염기이기 때문에 그때 생성되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이 더 크죠.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크다는 것은 결국 pH 값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pH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인산 이온의 pH 값이 여기 탄산 이온에 의한 pH 값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 더 낮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디귿의 보기 내용도 틀렸습니다. 일단 이 예제에서는 기억의 설명만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산 이온이 왜 탄산 이온보다 더 센 염기냐라고 하면은 인산 이온의 이 염기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염기 이온화 상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짝산인 누구라고요? 인산 수소 이온이죠. 그래서 이것의 Ka 값 그리고 또 여기 탄산 이온이 염기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짝산인 탄산 수소 이온의 Ka 값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누가 더 K 값이 크냐? 인산 이수소 이온은요. 마지막으로 이온화되면서 인산이 형성되죠. 그때 산 이온화 상수 값은 4,0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입니다. 4,0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죠. 탄산 수소 이온의 Ka는 탄산 분자가 첫 번째 산 이온화 반응하고 두 번째 산 이온화 반응할 때의 산 이온화 상수이죠.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자, Ka가 크면 클수록 더 센 산인데 누가 더 센 산입니까? 예. 탄산 수소 이온이 인산 수소 이온보다는 훨씬 더 센 산이죠. 더 센 산의 짝연결수로 약한 염기. 더 약한 산의 짝연결수로 더 센 염기. 이렇게 해서 인산 이온과 탄산 이온이 똑같이 0.10몰 농도로 했을 때 인산 이온이 더 센 염기이기 때문에 염기성의 성질이 크고 염기성의 성질이 크다는 것은 pH 값이 더 크게 나타나서 디귿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220쪽의 예제 문제에서는 보기 기억의 설명을 옳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교재 221쪽의 섹션 6 산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